네. 자, 방금 저희가 국회의장의 성명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내란죄에 해당하는 범죄를 지금 군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된다라는 등등의 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 특히나 계엄군이 아까 보니까 해머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실을 해머로 깨고 이제 국회 난입을 했는데 찾아다니면서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려고 돌아다녔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재명, 한동훈 두 대표를 잡으려고 했었다. 이게 사실상 내란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요. 이 등등의 내용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지금부터라도 즉각적으로 내란 범죄에 대한 수사에 착수해야 된다는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움직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전격적으로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예,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재임 기간에 당하지 않지만 내란과 외환에 관해서는 소추가 가능하거든요. 네. 유일하게 대통령한테 당장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내란죄 적용밖에 없다고 보고 이것을 오늘 대법원에서도 긴급회의가 있었다는 걸 봤을 때 어떤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내란죄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체포도 좋고 구속도 좋고 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했을 때 법원이 판단을 해준다면 이거는 빠른 시일 내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물론 국회에선 절차가 좀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냥 형사 어떤 법 절차도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 직권 또는 수사기관 요청이 있으면 요청에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즉각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충분히 전문으로 그렇죠. 제가 출국 정책 본부장 법리상 법무부 장관 직권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사 잘 아시는 것처럼 법무부 장관은 박성재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사실상 신복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감찰관도 비상계엄 위헌성 위법성 부담을 느끼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내부 동료가 많을 것입니다. 다른 장차관을 비롯한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본능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 직권으로 해야 되는 그것은 재량이 아니라 해야 되는 의무라고 봅니다. 만일에 하지 않아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로 도주한다. 그런 법무부 장관의 책임입니다. 직무유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도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일단 출국 금지를 먼저 해놔야 된다. 바로 해야 된다. 그리고 즉각적인 군 검찰의 수사가 개시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대통령이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했지만 해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합니다. 좀 버티기로 들어가면은 저는 정작 위험한 순간이 계엄이 선포되고 계엄군이 난입했을 때보다도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상황.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은 한시라도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은 이거는 시민들끼리 충돌도 일어날 수 있고 또 국회에서는 더욱더 강력한 조치를 또 강구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오히려 가장 큰 문제다. 그러면이죠. 아까만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로텐더홀에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 많이 좀 떠나고 있고 그래서 좀 전에 보니까 미 국무부도 대한민국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준수되기를 바란다라는 메시지를 발표한 걸로 들었습니다. 국제사회도 한국의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하루빨리 안정화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서도 우리 국민들의 뜻이기도 하고요. 즉각 수용을 해서 빨리 다시 평시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지금 비상계엄은 원래 준전시 체제입니다. 그러니까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사태에서
국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전에 계엄을 먼저 네. 선포해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대포권 3 우리 국내법 절차로는 충무 3종 사태에서 전시작전권이 미국에 넘어갑니다. 네. 그러면 지금 전쟁이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대포권이 선포될 리는 없고 네. 비상계엄만 선포된 건데 이런 애매모호한 상황을 중국이나 북한 또는 러시아가 보기에는 일정 정도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걸로 신호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길어진다는 걸 뭘 의미하느냐. 네. 언제라도 대한민국이 돌출적인 행동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 건데 이 전쟁이 아닌 상황에서 비상계엄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이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국민 동원령이 선포되고 네. 전쟁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러면 이건 전시에나 적용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걸 과연 어떤 적대국이나 주변국에서 어떻게 해석을 하겠는가. 네. 그렇게 보면은 대한민국의 지정학적 위험을 우리는 늘상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만 지금부터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비상계엄이 한시라도 빨리 해제되지 않으면은 네. 지금까지는 내치의 문제, 예. 즉 우리 국회 로텐다워에서 이렇게 어떤 정치의 문제로 보지만 이게 외치의 문제로 돌변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정전 상태에 있는 네. 우리 국가라는 거. 예. 그래서 이런 비상계엄은 준전시 아니면 선포 안 된다는 거를 주변국이 다 알고 있다는 거. 이러면서 지금 국가 위기 상황이다. 이걸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인 것이고 그 상황을 잘 인지하는 국민들이 지혜롭고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하고 계신데 문제는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현명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두 번째는 그 관련된 그 관료들이 예를 들면 이제 군검찰 그리고 또 법무부 이런 데에서 즉각적으로 부당한 명령에 불복하면서 불복종 운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도 많은 네. 시민들, 국민들께서 이 소식을 듣고 네. 국회로 달려오셔가지고 바깥을 에워싸가지고 군인들 네. 함부로 진입하지 못하도록 네. 이게 저항도 하시고 많은 큰 도움이 되셨는데요. 네. 지금 만일 내일 예.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이제 발의가 되면 예. 72시간 후에 네. 표결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그 72시간이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네. 계속 국회를 예. 에워싸가지고 지켜야 된다.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그러면 만일 하나의 경우를 네. 우리 국민들께서 예. 이걸 좀 막아주셔야 72시간 후에 예. 탄핵 소추안도 예. 이렇게 가결이 될 수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께 그 부분을 좀 호소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72시간 동안은 의원님들께서도 국회에 지금 계속 못 오늘 나가. 계속 예. 본회의장에서 대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엄중한 나날들을 보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이제 마치 그냥 뭡니까? 아침이 밝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마치 지금 시간도 그런 시간이기도 한 이런 상황인데요. 바로 행동에 옮기지 않는 대통령이 몹시 불안해서 자꾸 여지를 남기게 되고 옮기지 않으면 그게 다 그러니까요.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가 쌓여가는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화를 자초하는 것이죠. 화를 자초하는 것이다. 네, 그런데 지금은 국가를 생각해야 될 때고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 사태가 마무리해야 될 한국 사회가 새로운 명예혁명의 기로에 놓여 있다. 네. 정말 이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국가를 정상화하면 대한민국은 정말 위대한 국가가 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금 속보가 나왔는데요.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회 요구를 수용해서 계엄을 해제하겠다. 이거 이제 한숨을 좀 넣을 수 있는. 아이고,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회 요구를 수용해서 그러니까. 지금 한밤에 지금 이 상황인데요. 국회 요구를 수용해서 계엄을 해제하겠다. 윤 대통령 계엄군 철수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원식 의장 방금 전에 성명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군 철수를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요구를 수용해서 계엄을 해제하겠다는 입장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는 계엄 선포 자체가 네.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는 건데 그걸 안 했지 않습니까? 안 하고 나서 해제할 때는 또 국무회의를 한 거예요. 절차상 그 계엄법에 예. 해제할 때도 예. 국회가 해제 요구를 하더라도 예. 계엄법에 따라서 국무회의를 해서 예. 수용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전에 이제 그걸 수용한 거죠. 자, 그러면 수용했으면 그 통지서가 국회로 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겠죠. 예, 예. 국회로 와야 해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아니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고 의결이 대통령이 해제를 했으면 그걸로 네. 일단 해제된 걸로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물경 네. 한 4개월 이상 투쟁해서 얻었던 그 힘든 민주항쟁의 결실을 오늘 밤에 대한민국 국민은 단 6시간 만에 보여주셨던 예, 정말로 너무나 눈부신 성과고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힘입니다. 그리고 헌법에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하면 즉시 계엄을 해제한다. 이것도 87년 9차 개정 헌법에 처음 들어온 딱 한 줄이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5.18과 87년 6월 항쟁을 겪으면서 정말로 국회가 이것만은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정말로 불가능한 조항을 넣었거든요. 그런 만큼 5.18 영령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살리셨다. 정말 그 대한민국이 피와 땀과 눈물로 쓴 민주항쟁의 역사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오늘 살아나서 그 헌법 조항으로 민심이 이기고 크나큰 국가의 비극을 막았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면면이 살아왔다는 하나의 맥락이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는 정말 감개가 무량하고 그 9차 개정 헌법의 위대함이 저는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정말로 대단한 헌법이라는 거, 이 점을 다시 강조드리고 싶어요. 일단 우리 국민의 위대한 일단은 승리이긴 한데 아직 방심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어젯밤만 하더라도 저렇게 전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지를 어느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비록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회의 요구를 수용을 했지만 저분은 또 엉뚱한 짓을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전 사실 아까 국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지금도 좀 헷갈립니다. 아까 장갑차를 전쟁기념관이 아니라 국회 맞은편 도로에서 도로 한복판에서 장갑차 세대가 왔어요. 예,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갑차를 뚫고 국회로 들어온 기자들입니다. 그렇기도 하고 그 장갑차를 누가 막았냐? 시민들이. 시민들이 똘똘 말아서 시민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플라스틱 촛불 그거 하나씩 다 들고 그리고 막았습니다.